네, 안녕하세요. 정신과 의사들의 정신건강과 마음 이야기 팟캐스트 팀 뇌부자들입니다. 너무 햇살 좋은 날씨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께 갑자기 뜬금없이 정신과 의사들이 와서 뭐 하는 거냐 당황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저희 소개를 좀 드리고 오늘 방송을 1시간 반 동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 옆에 앉아 계신 분은 누군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팟캐스트 팀 뇌부자들의 멤버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허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도 역시 정신과 의사인 김지용이라고 합니다. 뇌부자들이라고 팟캐스트에서는 나름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인데 아마 오늘 오신 분들은 다 처음 들으시는 이름이실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어떤 사람들이고 어떤 목적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왜 왔는지 네,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름에서도 좀 알 수 있으실 텐데요. 뇌부자들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정신건강, 어떤 심리, 마음에 대한 이야기라면 뭐든지 다루고 있고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6명이서 시작했다가 지금은 5명, 4명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처음 시작한 건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좀 줄여보고 심리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도움을 받기 어려우신 그런 분들께 정보를 제공하고자 방송을 시작하게 됐어요. 네, 저희가 방송을 한 지 한 만 2년은 넘었고요. 한 2년 반 가까이 돼가죠, 이제. 네. 네, 그래도 고정 청취자가 한 3만 명 이상 있는 그래도 나름 성공한 팟캐스트 방송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여기 왜 오게 됐냐? 네, 초청을 받아서 이런 좋은 기회에 오게 됐는데 커피, 그러면 역시 현대인들의 정신건강과 떼놓을 수 없는 관계가 있잖아요. 네. 뭐 아마 커피 안 드시는 분들 당연히 여기는 없으시겠죠. 그리고 저희도 그렇고 뭐 모든 사람들이 커피를 완전 달고 살고 그런데 왜 이렇게 내가 커피를 찾는지, 커피가 어떤 도움이 되는 건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좀 제공해 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이렇게 모카 라디오 합정역에서 저는 내려서 이렇게 걸어왔는데 어느 순간 노란 건물이 딱 보이더라고요. 네. 너무 눈에 띄고 들어보자 보니까 이제 방송을 막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목소리도 너무 좋으신 이제 여성분께서 하고 계셔서 망했다 그런 생각부터 하면서 좀 오게 됐는데 커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함께 나눠볼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게요. 뭐 저희도 약간 뭔가 성별 밸런스도 맞추고 좀 산뜻한 목소리로 찾아왔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크게 잘못하는 느낌이 약간 벌써 들지만 네, 최대한 재밌게 좀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저희 둘 다 정신과 의사고요. 저희 둘 다 너무 학술적인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제가 라디오 진행자인 것처럼 여기 그리고 정신과 게스트를 한번 모신 것처럼 진행해 볼 건데요. 사실 저희 둘 다 그 라디오에서 좀 프로그램들을 진행해 본 적이 있거든요. 실제 공중파 라디오에서. 어때? 그때 경험하고는 좀 다르죠? 네, 저는 라디오 MBC 라디오 그 오늘 아침 정지영입니다에서 어떤 사람 A라는 상담소 프로그램을 이제 김지영 선생님의 어떤 소개로 하게 됐었고요.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그때도 그렇고 EBS 미드나잇 블랙에서는 이제 노래 가사를 이제 심리로 풀어드리는 그런 방송을 했었는데 사실 앞에 항상 제작진분들만 계시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시고 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라디오 경험이 있긴 하지만 오늘 더 긴장이 많이 됩니다. 네, 얼마 전에 허경 선생님이 그 진행하던 EBS 미드나잇 블랙이 폐지가 됐잖아요. 예, EBS 라디오 자체가 오후 방송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 정말? 네. 그래서 네네. 오후 몇 시부터더라? 7시부터인가 4시부터인가 아예 재방송만 계속 튼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MBC 라디오에 잠 못 든 이유 강다솜입니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여러 가지 프로들을 한 1년 가까이 진행을 했었는데 저 역시 그 프로그램이 폐지가 됐어요. 네. 저희가 나가면 마치 주호민 씨처럼 약간 리스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모카 라디오는 꼭 번창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눌 건지 허경 선생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커피
커피를 왜 이렇게 현대인들이 많이 마시는지, 커피는 대체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네, 장점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도 좀 포괄적으로 얘기해 볼 겁니다. 네, 되게 용감하시네요. 감히 이 자리에서 커피의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고 했는데, 네, 뭐든지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마시면 다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로 네. 장점 위주로 하고요. 단점은 조금만 해볼게요. 네네. 일단 얘기 앞서서 허경 선생님은 좀 커피 좋아하세요? 커피를 요즘에 와서야 그래도 조금은 즐긴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워낙에는 커피 맛을 진짜 몰랐습니다. 네, 커피에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네네. 뭐 단맛, 뭐 짠맛도 있을 수 있고 쓴맛, 신맛, 그리고 산미라고 해서 네, 굉장히 그런 커피만의 특별한 그런 맛이 있는데 저는 그 맛을 지금도 잘 몰라요. 네. 네, 그래서 비싼 커피도 뭐 왜 비싼지, 네, 와인처럼 네, 이게 왜 비싼지 모르면서 마시고 좀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는 정말 몰랐다면 그래도 요즘엔 조금씩 커피 마실 일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네, 이래서 마시는구나, 요런 향이 참 좋구나라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커피 맛을 모르는 사람인데 제 와이프는 정말 매일 아침 꼭 커피를 마셔야 되는 사람이라서 네. 예, 같이 살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커피를 조금씩은 마시게 되는데 음. 그래도 아직 제가 알지 못하는 깊은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둘 다 각각 개인 병원을 운영하니까 대기실에도 이제 커피를 갖다 놓잖아요. 예, 맥심 모카 많이 갖다 놨죠. 네, 저도 네, 그 맥심 심플라떼 갖다 네. 놨거든요. 네. 이거 사실 제가 주문한 건 아니고 데스크 직원분께서 주문을 했는데 네, 처음에 딱 맛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단 걸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단맛을 기대하고 딱 마셨는데 딱 그런 단맛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자꾸 먹다 보니까 깊고 부드러운 그 풍미가 느껴져서 굉장히 네, 요즘 즐기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 다 제가 주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맨날 한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맛을 시켜보는데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선호하는 정도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냥 부드러운 맛과 약간은 더 단맛 이런 게 놔뒀을 때 확실히 단맛이 조금 더 빨리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역시 단맛이 좀 필요하잖아요. 여기 오시는 분들께 그런 게 좀 필요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굳이 저희 병원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들어오시는 분들이 요즘은 다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하나씩 들고 들어오시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저희도 이제 병원에 일할 때 나는 그렇게 커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항상 점심 식사하고 나면 그 의구관들 전공의들끼리 다 같이 커피 한잔 하러 가자 그러면서 커피 가고 아침에 컨퍼런스 들어가면은 교수님들이랑 저희랑 다 같이 또 커피 한잔 하고 저녁 때 뭐 회식을 해도 뭐 이렇게 음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음주를 안 하면 꼭 식사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럼 이제 카페 갈까? 그래가지고 또 가서 커피를 하고 커피를 정말 많이 같이 마셔온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까 이제 전공의 때 점심 먹고 나면 이제 커피 마시러 갔던 때가 떠오릅니다. 그때는 전공 1년 차가 2년 차 선생님들한테 다 점심 먹으러 가자고 연락을 돌려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끝나면 꼭 커피까지 같이 마시러 가야 되는데 그때는 되게 바쁜데 맞아. 일이 많은데 이제 2년 차 선생님들은 일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 마실 수 있는데 나까지 꼭 굳이 이렇게 점심도 같이 먹고 커피까지 마셔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그때 시간이 커피를 좀 더 알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진짜 커피는 어느새 음료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가 되어 버렸죠. 네. 커피를 즐기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지금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상당수가 계실 건데 보면은 지금 커피에는 관심이 없이 옆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시는 분들 이 자체 사람과 대화하는 시간과 분위기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랑 허경 쌤도 당연히 그런 쪽이고요. 어느새 너무 우리 사회에는 하나의 문화가 되어 버렸고 길 가다 보면은 당연히 커피가 골목골목마다 커피집이 있고 이 맥심 혹은 뭐 모카골드 뭐 맥심 화이트 이런 브랜드를 아마 전 국민 중에 들으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역시도 아까 커피 맛을 모른다고 했지만 이렇게 공부를 할 때 요즘은 뭐 공부할 일은 없지만 이런 뇌부자들과 관련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디 다른데 뭐 기고 글을 쓰거나 할 때 꼭 카페에 가서 하거든요. 집에 있으면은 이제 아이들 때문에 당연히 좀 일을 할 수가 없고 근데 또 너무 조용한 도서관이나 이런 데 가면은 또 뭔가 집중이 잘 안 되는데
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하면서 커피 한 잔씩 딱 한 모금 들이키고 글 쓰고 이러다 보면 뭔가 스무스하게 잘 되거든요. 되게 있어 네. 보이네요. 네. 근데 사실 저도 가는데 약간 다른 이유. 저는 집중력이 그렇게 좋지 못해서 네, 혼자 뭐 집에서 한다든지 네, 뭐 하게 되면 중간에 계속 딴짓을 합니다. 저도 그래요. 네. 웹툰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네, 네. 유튜브도 좀 봐야 되고. 그런데 그 카페에 가게 되면 누군가 저를 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눈치가 네, 보여서 네, 일을 할 수밖에 저를 없어요. 보는 것 같아요. 괜히 네, 유튜브 뭐 띄워놓고 웹툰 네. 보고 이러면 저 사람이 일하러 온 것 같은데 왜 저런 거 하고 있나라는 것처럼 보일까봐 걱정되기도 하고 그치. 그래서 네, 카페에 가면 네, 한 가지를 좀 음. 집중도 있게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딱 봐도 30대 중후반의 아저씨들이 이렇게 딱 그 시간에 카페에 나와가지고 웹툰 보고 있으면 눈치 보이거든요. 네, 그 분명 아무도 안 볼 걸 알면서도 괜히 그게 신경 쓰여가지고 일이 잘 돼요. 막 더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근데 이게 그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되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인데 그게 분명히 잘 되고 옛날에 대학생 때부터 되게 궁금했던 게 왜 이렇게 카페에 창가 자리는 이렇게 노트북 자랑하는 자리처럼 되어 있잖아요. 다들 하나씩 들고 와가지고 네, 충전기도 일하고 딱 있고.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저희 생각해 보면 허경 쌤이랑 저랑 같이 살았던 그 기숙사 앞에도 그 카페처럼 하는 그 스터디 모임이 있었잖아요. 장소가 스터디 네. 카페가 있었잖아요. 예, 프 땡땡땡땡. 네. 네. 그런 거는 왜 있는 것 같아요? 저희 같은 다 심리였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요? 네. 가면은 아무래도 한 번 더 나를 잡아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화이트 노이즈의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네. ASMR 요즘에는 유행을 하지만 화이트 노이즈라고 해서 어떤 그런 일상의 그런 소리들, 뭐 청소기 윙 하는 소리라든지 빗소리, 뭐 그런 뭐 개울 졸졸졸 하는 소리, 그런 소리들이 네, 마음을 안정시켜 주거든요. 네. 그래서 불안이 심하신 환자분들 네, 입원하시게 되면은 그런 주무실 때나 아니면 평상시에도 그런 화이트 노이즈, 백색 소음을 들려드리곤 했었는데 카페에서 들리는 그런 뭐 커피 가는 소리, 뭐 사람들이 이제 도란도란 얘기하는 소리들이 다 백색 소음이 돼서 그렇게 불안 낮춰주고 집중을 더 잘 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런 공부하는 공간에는 그런 스터디 카페들이 많이 위치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다 1인 가정 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시는데 그럴 때 공통적으로 듣는 얘기가 집에 가면은 좀 TV를 틀어놓거나 라디오를 틀어놓거나 아니면 그냥 유튜브 같은 것들 뭔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래도 사람 냄새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신다고 들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혼자 있으면은 약간은 불안해지고 조금 겁도 나고 그러니까 잠도 잘 안 오고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또한 집중력 역시 묘하게 떨어지죠. 근데 이런 화이트 노이즈의 존재만으로 분명히 집중력을 올려주는 것도 있어서 사람들이 카페에 많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거든요. 커피 자체가 우리 사람의 뇌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이제는 좀 잡담 떠는 30대 중반 아저씨들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로서 전문의로서 조금 더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유명한 음악가죠. 베토벤도 매일 아침 정확히 원두 60개로 커피를 내려 마셨다고 해요. 항상이요? 네, 항상. 정확히 60개. 얘기만 들어도 어떤 성격의 소유자일지 느낌이 오죠. 네. 네. 그리고 또 유명한 이제 프랑스의 나폴레옹도 엄청난 커피 애호가였다고 하는데요. 이제 본인이 커피를 즐겨하는 걸로 모자라서 이걸 군대 음료로도 도입했다고 해요. 이걸 모두가 마시게 하면은 우리 군인의 전투력이 향상될 것이다라는 생각에. 그리고 이제 영국하고 전쟁이 크게 붙었잖아요. 그때 영국이 이제 해상 봉쇄령을 내렸죠. 프랑스로 물건이 못 들어오도록. 그러니까 이제 당장 커피가 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난리가 났대요.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는데 원두가 안 들어오니까. 그 당시에 치커리를 특이한 방식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요리해가지고 커피랑 약간 비슷한 효과를 내도록 만들었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아서 성공은 하지 못했다고 해요. 치커리면 그 식물 치커리, 씁쓸한 맛 나는 거. 네, 그걸로 커피 비슷한 음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요즘도 뭐 구할 수는 있다고 하네요. 뭐 살다 보면 언젠가 모카 치커리 이런 게 나오는 날이 있을까 싶은데요. 이렇게 역사 속 유명한 사람들도 커피를 떼지를 못했던 이유는 뭔지 그리고 현대의 수많은 저희가 경험했던 그런 의대생들
그리고 많은 회사원들, 바쁜 현대인들 모두가 커피를 달고 사는 이유가 뭔지 이제 본격적으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가장 클까요? 네, 뭐니 뭐니 해도 네, 첫 번째로는 기억력을 높이는 효과가 커피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통상적으로 아메리카노 한 잔에 200mg 정도의 카페인이 들어있는데요. 이 카페인이 단기적으로 기억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집중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는데요. 네, 집중력이 높아지면 당연히 한 군데 그러니까 효율이 올라가고요. 그러면 당연히 기억력도 올라가게 되죠. 네, 아까 잠깐 얘기했었는데 이런 기억력 향상을 위해서 커피 좀 드셨나요? 정말 그 캔커피와 이 맥심 아이스 커피 이거를 정말 입에 달고 살았죠. 네, 의대생 때는 그 병원 맨날 그 편의점에 가가지고 캔커피 계속 사오고, 그리고 또 저희 자율학습실에는 이 스틱커피 나가지고 계속 타서 마시고, 그 당시엔 뭐 돈이 없어서 당연히 비싼 뭐 그런 커피집에 갈 수도 없었고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근데 커피가 저에게 뭐 그때 제가 의대생이라서 이거는 기억력을 올려주니까 막 이런 의도로 먹은 게 아니라 다 같이 먹으니까 그냥 나도 먹으면은 좋아지지 않을까 뭔가. 그리고 알게 모르게 느꼈던 것 같아요. 이걸 먹으면 확실히 각성 효과가 있고 내가 공부가 잘 된다라는 거를 알게 모르게 느꼈기 때문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끝없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거랑 뭐 초콜릿이랑 거의 뭐 쌓아놓고 먹으면서 했죠. 허경 선생님은 좀 어땠어요? 특히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저요. 네. 초콜릿도 좋아하고 커피는 저는 뭐 사실 비싼 커피 마시면 좋긴 하겠지만 저한테는 딱 믹스 커피가 제격입니다. 저도요. 네. 더 맛있거든요. 네. 입맛이 그렇게 고급은 못 돼서인지 약간 달달하고 그런 커피 마시면 기억력 자체도 올라가지만 저는 기분이 좋아져요. 네. 기분이 좋아지니까 시험 공부할 때 사실 스트레스 받는 건 당연하잖아요. 네, 떨어지면 안 될 것 같고 또 의대 다닐 때 시험이 오죽 많습니까? 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매번 시험을 보다 보니까 힘든데 그때 저도 어쩔 수 없이 커피를 달고 살았고 또 마셔서 기억력이 막 올라가고 집중력 올라가고 이런 걸 느끼기도 하지만 그렇게 마시다가 안 마시면 집중력이 훅 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커피를 끊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와 허경 쌤은 맥심의 노예였었군요. 네. 맥심 믹스가 맛있어요. 네, 맛있죠. 네, 지금 뭐 앉아 계신 분들 아마 다들 느끼고 계실 것 같아요. 맛있구나. 역시 느끼고 계실 것 같은데, 뭐 모두 다 아시는 사실이겠지만 커피는 직접적으로 뇌의 집중력, 주의 집중력과 기억력을 올려줍니다. 물론 그 한계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효과를 분명히 보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들 모두가 그렇게 찾게 되는 것 같고요. 또한 이렇게 뇌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운동 능력 자체에도 도움을 줘요. 네. 예, 커피에 들어있는 저희가 이따 더 자세히 얘기할 카페인 자체가 심혈관계에 작용을 해서요. 그러니까 심장과 혈관, 계통에 작용을 해서 모든 기관들은 결국은 다 피를 받아먹고 작용을 하잖아요. 이 기관들의 움직임을 돕게 돼요. 특히 커피를 섭취하고 이제 30분에서 75분 정도 사이에 흥분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운동 시작 1시간쯤 전에 커피를 마신다면은 평소에 나보다 약간은 더 높은 운동 능력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효과인지 허경 선생님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뇌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중력을 향상시키고요. 근육에서는 에너지 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집중력, 지구력 관련해서 모두 향상을 시켜서 운동 능력에 도움을 주게 되고요. 이런 이유로 이제 예전에는 카페인을 섭취하는 게 스포츠에서 그 대회에서는 금지가 됐었다고 해요. 한 2004년 이후로는 그런 도핑 약물에서는 빠지긴 했지만 그럼 지금은 도핑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데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다 커피 먹고 하시겠네. 1시간 전에? 안 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또 이뇨작용이 있으니까. 그건 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이게 군에서도 이 훈련소에서도 저는 좀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김지영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군의관으로 군복무를 했었는데 그 병으로
이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군의관으로 들어가면 훈련소 생활을 해요. 훈련소 저희가 그때 10주 했었나요?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예, 10주 12주 정도. 네. 10주에서 12주 정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체력 검정도 하고 이제 시험도 봐요. 그쵸. 네. 그래서 그 결과들을 가지고 그 처음에 근무하는 곳 혹은 이제 나중에 근무할 때 이제 가산점을 받아서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력 검정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네네. 팔굽혀펴기, 윗몸 네. 일으키기, 그리고 3km 달리기. 그렇죠. 네,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그러는 거예요. 커피 마시면 네, 이런 심폐능력 향상된다. 네. 그러니까 마셔라라고 해서 다 같이 커피 마시고 그리고 그때 또 진통제를 먹으면 그 이런 무산소 운동할 때 팔굽혀펴기나 윗몸 일으키기 할 때 막 그때 팔 여기 막 땡기고 네. 막 허벅지 땡기고 막 이렇잖아요. 네. 그거를 마비시켜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의관들이니까 다 약을 되게 바리바리 싸와요. 그래서 정형외과 막 네. 신경외과 하는 친구들이 되게 센 진통제 네, 이런 거 챙겨와서 그거 막 나눠 먹고 그 다음에 나 체력 검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완전 약쟁이들이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허경 선생님 뭐 특급 받았어요? 저는 특급 전사신가요? 나올- 요즘 또 핫하잖아요. 특급 전사가 아니면 휴가를 안 내보내주는 곳도 많아가지고. 근데 특급 전사가 사격까지 사실 포함이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저는 사격이 좀 안 돼서 네. 네, 사격 빼고는 체력 검정에선 특급 받았습니다. 아, 잘 나가셨었구나. 네. 저는 뭐 아시다시피 허리가 원래 좀 안 아, 좋은데 네. 그때 좀 터져가지고 거의 체력 검정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나는 이미 글렀구나 라면서 다른 친구들 열심히 하는 거를 바라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커피를 먹으면 모든 운동에 다 도움이 되냐 그런 건 아니고요. 1시간 이내에 중간 강도 운동에서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해요. 근데 막 100m 달리기 같은 아주 단시간 운동이나 반대로 또 마라톤 같은 2~3시간 장기간 운동에서는 또 효과 여부에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1시간 정도 운동할 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농구나 축구 한 게임 할 거다. 혹은 헬스장에 가서 한 1시간 정도 열심히 달리기하고 근력 운동하고 나올 거다. 그럴 거면 가기 한 1시간쯤 전에 커피 한 잔 드시고 간다면 더욱더 역시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확실히 그런 것 같네요. 네. 저도 3km 달리기면 딱 그 방금 김종 선생님이 얘기하신 그 정도 운동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제가 진짜 호흡이 달려서 원래 그런 조금 길게 달리는 거 못 하거든요. 네, 근데 커피의 효과로 좀 괜찮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듯 어쨌든 뇌에 직접적으로 작용해서 주의 집중력을 올려주고 운동 능력도 올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운동은 사실 몸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뇌 기능이 정말 많이 중요하게 작용하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운동인 농구에는 허경 쌤도 농구 좋아하죠. 네. BQ라는 용어가 있잖아요. 바스켓볼 IQ. 네. 진짜 머리 어떻게 굴리느냐 집중력에 따라서 농구 실력도 같은 운동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천차만별로 변하는데 그럴 때 역시 커피가 나의 BQ를 약간씩 올려주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네. 그 정도 보려면 다른 약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이거는 뭐 일반론적인 얘기고 이제 저희가 하루에 수십 명씩 만나 뵙는 이제 환자분들 우울이나 불안을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도 이 커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요. 허경 선생님이 좀 재밌는 내용을 가져오셨네요. 어떤 네. 내용이죠? 뭐 커피 하루 2잔 이상 마시는 사람은 일주일에 1잔 이하로 마시는 사람보다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진짜인가요? 네, 이게 연구 결과로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네. 다른 어떤 통제 변인들이 어떻게 그러니까. 네,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논문으로 분명히 나와 있었고 이 카페인이 이유는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럼 말 꺼내신 김에 세로토닌이 뭔지, 도파민은 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하셔야지 왜 그것만 말하고 입을 닫으세요. 네, 네네. 그렇게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네.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세로토닌이라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은 행복 호르몬으로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뇌에서 작용하는 호르몬, 그러니까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그러니까 행복 호르몬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요게 부족해지면 사람이 우울해지고요. 네,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짜증도 많이 나고. 네, 네. 예민해지고. 네. 그래서 그 저희가 진료실에서 사용하는 항우울제 대표적으로 이제 SSRI라고 되어 있는데 그 SSRI에서의 S가 그 중간에 S가 세로토닌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세로토닌의 농도를 뇌에서 올려줌으로써 그런 우울, 불안, 예민한, 짜증, 화 이런 걸 조절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네. 카페인이 이 세로토닌을 올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도파민에도 아까 영향을 준다 말씀드렸죠. 도파민은 쉽게 생각해서 쾌감, 그리고 흥분, 네, 흥미, 재미 이런 것과 관련돼 있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네. 네, 생각을 도파민이 하시면 돼요. 있어야지 좀 의욕도 돋고 집중력도 올라가고 사람 사는 것 같이 살 수가 있죠. 도파민이 부족하면 오늘 같이 햇살 좋은 날도 밖에 나가서 길거리 좀 걸어볼까가 아니라 날씨도 더운데 뭐 그냥 방에 누워 있어야지 라면서 계속 누워 있게 만드는 그런 게 바로 도파민이 부족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요. 카페인이 도파민 역시 올릴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뒤에 어떻게 작용을 해서 이런 세로토닌이나 도파민을 올리는지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고요. 네. 도파민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도파민 때문에 권태가 오기도 합니다. 연애 초기에는 이 서로 얼굴만 보기만 해도 네, 이 도파민이 뿜뿜해요. 네, 막 나오니까 막 기분 좋고 그리고 도파민이 그 사람 생각만 계속 할 수 있게 막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그 사람 생각이 나고 네, 틈만 나면 네가 생각나 라는 말처럼 네, 틈만 나면 전화하고 싶고 문자하고 싶고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만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네, 새로운 자극이 없다 보니까 네, 웬만한 자극에는 도파민 분비가 잘 안 돼요. 네, 그때를 권태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인들이 이런 그 권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파민을 계속해서 일정 수준 분비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취미, 약간은 항상 좀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취미들을 같이 해보는 게 좀 도움이 되겠죠. 뭐 그러면 요즘 연인들은 같이 카페에 많이 가고 같이 커피를 마시는데 과연 한 50년쯤 연인들에 비해서 연애 기간이 길어졌을지 궁금하네요. 허경 쌤 한번 논문 한번 적어보세요. 네, 저는 연구와는 좀 거리가 먼 사람이라서 네. 행복하게 지내시는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 눈앞에도 커플분들이 몇몇 보이시는데 같이 커피를 마시면은 어쨌든 간에 사랑을 더 길게 유지하는 데도 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뭘 먹으면은 이게 그냥 장에서 흡수가 되고 끝나잖아요. 뇌로 잘 안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커피는 마시면은 분명히 즉각적으로 뇌 기능의 변화를 우리가 느낀단 말이에요. 좀 기분이 좀 하이되는 느낌을 느끼거나 어떤 분들은 좀 예민해서 짜증이 오히려 많아지기도 하고 이렇게 좀 기분이 뭔가 의욕이 솟아나기도 하고요. 집중력이 좋아지기도 하고 왜 이렇게 즉각적으로 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네, 다른 물질들과 다르게 네, 이 카페인이 뇌혈관 장벽이라는 걸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뇌혈관 장벽은 뇌로 어떤 독성 물질이 올라가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뇌로 독성 물질이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을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해서 뇌혈관 장벽, 뇌혈류 장벽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BBB라고 하죠. 그렇죠.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네, 요거를 카페인은 쉽게 통과하거든요. 네, 그래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때 이제 뭐 각성 상태 그리고 뭐 기분이 들뜨고 좋아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다 노리고 먹는데 아쉽게도 딱 그것만 오냐? 그게 아니라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거나 엄청 빨리 뛰거나 혈압이 올라가거나 또 커피는 이뇨작용을 가지고 있죠. 이뇨작용이란 뭐냐? 화장실에 자주 가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것 때문에 진료실에 있을 때 커피를 먹질 못해요. 예. 우리가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아침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점심시간 1시간 빼고 쭉 진료를 보는데 사실 그 예약제로 해도 뒤에 분이 계속 앉아 있으니까 화장실에 갈 틈이 없어요. 근데 커피를 이제 환자분께서 선생님 선물이라고 한 잔 들고 오신 거를 기분 좋게 같이 마시다 보면 진료에 집중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급하게 좀 가야 될 때가 있는데 허경 선생님은 그런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하세요? 저
중간에 막 뛰어가요. 네. 막 진짜 참다가 네. 그 막 면담 길어질 때 이제 30분 40분 막 이렇게 하게 될 때도 있잖아요. 네. 네. 커피 잔을 계속 만지작 하면서 그냥 식은땀 막 흘리고 그러다가 끝나자마자 막 달려갑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웬만하면 맹물 네. 마시려고 하죠. 저는 이번에 새로 병원 옮겼잖아요. 그래가지고 건물에 들어갔는데 제가 그 건물이 층마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을 이렇게 별개로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있는 층에는 여자 화장실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맨날 갈 때는 급하게 가는데 막 한층 가는데 엘리베이터 이용할 수도 없고 계단으로 다다다닥 진료하다가 갑자기 그러니까요. 네. 네, 힘들죠. 아, 아마 근데 역시 많은 회사원분들께서도 커피 마시면서 일하시면은 내가 평소보다 화장실을 더 자주 간다. 특히 그걸 몸으로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영화관이나 사실은 또 공연하는데 이런 데 갈 때는 역시 좀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자신의 몸이 평소에 커피에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것 역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커피가 이제 뇌 그리고 몸에 미치는 다양한 영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것들이 사실은 카페인이란 물질 때문이죠, 모두 다. 네.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으면 이런 게 나오지도 않거든요. 이제 카페인은 어떤 물질이고 우리 뇌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2부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게요.